안녕하세요. 믿고 듣는 김상순 팟캐스트입니다. 중국 정치 분석 11번째로 2023년 작년에 차이나 빅 뉴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의 10대 현안과 이슈 편인데요. 작년 중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현안과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작년 2023년의 차이나 빅 뉴스를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죠. 그런데 먼저 중공의 기관지인 관변 언론,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 중공의 관변 기관지 인민일보가 뽑은 중국 국내 10대 뉴스와 국제 10대 뉴스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한 뒤에 제가 뽑은 10개의 실질적인 중국의 작년 10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선전선동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정말 중요한 현안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중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중공의 기관지 인민일보가 뽑은 2023년 중국의 10대 국내 뉴스입니다. 중국 국내 뉴스. 첫 번째 뉴스,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만장일치 국가주석 및 중국 국가중앙위원회 주석 선출입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다. 2023년 3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죠. 대만 선거와 비교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첫 번째 중국 국내 10대 뉴스로 뽑은 인민일보의 수준 알만하죠. 언론이 아니라 그래서 관변 기관지 선동 도구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시진핑 사상 학습 관철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공산당 전체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학습과 관철을 위한 주제교육을 깊이 전개해서 새로운 여정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게 인민일보가 뽑은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국 국내 10대 뉴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일까요? 인민들의 복지나 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라리 인민일보라고 하지 말고 시진핑 일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 황당하죠. 자, 세 번째 뉴스, 시진핑 문화사상 공식 출범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중국은 사상문화 선전 공작 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시진핑 문화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세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인민일보가 뽑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민일보라고 하지 말고 시진핑 일보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가기구 개혁 방안 완성입니다.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 중국 경제 회복을 꼽았는데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질적인 발전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있나요? 글로벌 기업과 자본의 탈중국화, 실업대란, 기업 부도러시, 정부와 국영기업까지 임금 체불 시위, 격해지는 사회 혼란 와중에 무슨 경제 회복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질적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뉴스는 사천성 성도시에서 열렸던 제31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제19회 절강성 항주에서 열렸던 제19회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입니다. 이건 그렇다고 치죠. 자, 일곱 번째 뉴스는 2023년 중국 식량 총 생산량이 1조 3,908억 근, 근입니다. 이걸 또 환산해야겠죠. 어쨌든 1조 3,908억 근이나 달성을 했고요. 9년 연속 1조 3천 근을 초과했다고 또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예. 홍수와 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가뭄도 심각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어차피 통계니까, 조작하니까요. 자, 여덟 번째 뉴스는 중앙금융공작회의 개최입니다. 중국은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열고 중국이 금융강국이 될 수 있도록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을 여덟 번째 뉴스로 뽑았습니다.
달성한 것도 아니고 다짐하는 거.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방정부의 채무위기, 중앙정부 채무위기, 중국의 모든 은행, 중앙과 지방은행의 모든 은행의 채무위기, 그림자금융 채무위기, 부동산 금융법을 개인과 가정까지 부채위기 등이 현실인데 중앙금융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뉴스거리가 되나요? 왜 다짐했는지, 왜 추진하는지 이 설명도 없이 말이죠. 9번째 뉴스, 인민일보가 뽑은, 시진핑 일보가 뽑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돌파구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꼽았습니다. 이것도 다짐입니다. 인민일보, 시진핑 일보 편집장이나 대표를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중요한 이슈는 감춰야 하고요. 이렇게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뉴스를 10대 뉴스에 집어넣으니 말이죠. 10번째, 수해나 재난예방과 복구 업무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짐이죠. 2023년에 각종 수해나 지진과 재난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어떤 수해, 지진, 재난 사고가 있었는지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재난 복구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게 10대 뉴스입니다. 자, 이 10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팩트죠. 6번째 말씀드렸던 제31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천성 성도, 제19회 아시안게임 절강성 항주, 이거 빼놓고 나머지 9개는 전부 시진핑 자랑이나 다짐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중공의 기관지 인민일보가 뽑은 2023년 중국의 10대 국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상 외교를 통한 중국 특색 대국 외교가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다고 뽑았습니다.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대립하고 척을 진 2023년 중국 외교 참사에서 러시아를 빼면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의 편을 들고 있는 대국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참 뻔뻔하죠. 이렇게 말로 인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제3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로 세계 현대화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개척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채무 외교가 시진핑의 외교와 국제경제의 실패작임은 이젠 중국인들조차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중국 공산당과 세계의 정당 고위층 간의 대화를 개최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은 회의를 통해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제창하였고, 이거 웃기는 소리죠. 중국의 지혜가 인류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는 데 공헌했다고 아주 병적인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70여 년의 최장기 집단 부패에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생태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공 따위가 주장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에 누가 함께 하려고 할까요? 만약 쓴다면 이건 정신병자나 뇌물을 듬뿍 아주 넘치도록 처먹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매족 행위죠. 네 번째 뉴스, 미중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회담으로 새로운 미중 관계의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중국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서 시컨 싸우고 오고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왔으면서 미국까지 가서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의 방향을 새로 시진핑이 제시했다? 정말 웃깁니다. 미국은 더 중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사우디와 이란의 북경회담 추선과 성과입니다. 중국은 북경회담을 통해서 대립관계였었던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는 데 외교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건 겨우 한 가지는 팩트라고 쳐줄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 제1회 중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입니다. 이것도 하긴 했어요. 중국은 이를 통해 보다 긴밀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고 추진하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중앙아시아와의 고위급 회의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는 게 아니죠. 자, 일곱 번째 뉴스, 브릭스 회원국 확대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꼽았는데요. 사우디와 이란 화해 공작에 이어서 중국의 외교에서 성과는 이게 두 번째 팩트이기도 하죠. 브릭스 회원국이 늘어났으니까 사우디가 일단 가입이 됐죠.
그런데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 및 유럽 선진국들을 지칭하는 약 50여 개국의 글로벌 웨스트 그룹,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의 약 20개국의 글로벌 이스트 그룹,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인도, 사우디, 브라질, 멕시코 등으로 구성되는 약 120여 개국의 글로벌 사우스 그룹이 현재 국제관계에서 구분되는 3개의 그룹인데요. 중국이 글로벌 이스트와 글로벌 사우스 그룹을 주도한다고 뻥치고 있는 거죠. 웃기는 소리죠. 8번째 뉴스. 부진한 세계 경제의 회복에 중국 경제가 동력을 제공하고, 동력을 뭘 제공해? 안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또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공급망과 자원 무기화, 경제 영역의 정치적 무기화로 세계 경제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주제의 말입니다. 어떻게 동력을 제공하고 안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중국이 했다는 겁니까? 9번째 뉴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COP28 파리 협정의 첫 글로벌 점검이 완료된 것을 꼽았는데요. 이것도 웃깁니다. 실제 팩트는 뭡니까? 작년 12월 COP28, 즉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개선을 위한 파리 협정은요, 제6조의 기술지침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29차 총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문제만 일으키는 중국이 한 건 게다가 없습니다. 10번째 뉴스. 중국이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병립 방안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 또 내로남불이죠. 남의 일은 쉽게 말하고 자신들의 일은 내정 간섭이니 개입하지 말라며 대만이나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중공이 할 얘기는 아니죠. 게다가 무슨 인도주의적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광서 장족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 영하 회족 자치구 등의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인도주의적 조치로 그 민족들이 국가를 선택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엉터리 다 빼버리고요. 실제로 2023년 중국의 10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건 제가 뽑는 중국의 2023년 10대 국내 뉴스인데요. 제가 임의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리커창의 의문사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상해 동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인 27일 0시 10분경 사망했다고 발표된 리커창 전 국무총리의 의문사가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심장마비가 왔는데도요, 중공은 리커창을 심장병 치료로는 중국에서 3위라는 상해의 중산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심장병 치료 설비도 경험도 없는 중의학 전문인 상해 서광의원으로 옮겨놓고 뒤늦게 상해 중산병원 의료진들이 중의학 전문병원인 상해 서광의원으로 왕진을 오는 말도 안 되는 총국을 벌였습니다. 리커창은 계획된 정치 살인이죠. 두 번째 뉴스는 시진핑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발탁되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친강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 숙청 사건입니다. 시진핑의 늑대전사 외교 최천병 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전 주미대사이자 시진핑 의전 최고 책임자였던 친강은 2023년 3월 양회에서 시진핑에 의해 전격적으로 외교부장에 발탁된과 동시에 5명밖에 없는 국무위원에도 임명되었는데요. 6월 25일 이후 사라졌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외교부 장관이 숙청을 당한 건데요. 새해가 되었지만 이미 친강 사망설이 있을 정도인데도 지금까지도 친강에 대한 공식적인 소식이나 발표는 없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역시 시진핑에 의해서 전격 발탁되었다가 친강 외교부장처럼 순식간에 사라진 리샹후 국방부장입니다. 리샹후가 국방부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정도로 시진핑에 의한 파격적인 인사였는데요.
친강처럼 5명밖에 안 되는 국무위원까지 동시에 발탁된 것은 정말 파격에 파격을 더한 충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9월 28일부터 리샹후는 사라졌습니다. 리샹후와 리샹후는 친강과 함께 로켓군 장성들을 귀합해서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가 사전에 발각이 되어 숙청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로 제가 꼽은 것은 로켓군 장성을 중심으로 한 군부 장성들의 대거 숙청입니다. 로켓군 고위층 장성들은 집단 부패와 함께 친강과 리샹후가 주도한 반시진핑 쿠데타에 적극 참가하고 주도한 인물들이라서 시진핑과 시진핑 친위대들에게 숙청당했다는 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로켓군과 군부의 장성 10여 명은 천진의 무장경찰 총병원 혹은 북경의 301 병원에서 7월 14일 혹은 7월 17일 청산가리와 같은 독극물 약물 주입으로 사형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뽑은 뉴스는 미국에서 발각되어 격추된 중공의 스파이 정찰 풍선 사건입니다. 2023년 2월 초 미국의 국방부에 의해 발각되어 격추된 중공의 스파이 정찰 풍선은 대만을 거쳐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작년에 계속해서 발견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캐나다 상공을 지날 때는 미국의 GPS 위성 신호를 이용했다고 하니 미국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7월 말과 8월 초에 무려 140년 만에 폭우라고 중공이 우겼던 관측만 겨우 5, 60년 했는데 어떻게 140년 만에 폭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40년 만에 폭우라고 중공이 우겼던 하북성 탁주시, 중국어로 저조우시입니다. 하북성 탁주시 대홍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의 남부지방인 광동성과 복건성 지역으로 상륙한 뒤에 거의 직선으로 북상을 해서요. 절광성, 상해, 강소성, 산운동성 이런 쪽을 거쳐서 하북성과 북경으로 올라오면서 엄청난 비를 뿌렸죠. 이때 특히 북경과 하북성에 심각한 홍수가 났는데요. 중공은 북경을 보호하고 특히 시진핑이 고집스럽게 주도해서 이른바 시진핑 신도시로 불리는 하북성의 슝안신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댐과 저수지 수문을 몰래 열고 하북성 주민들 몰래 대량의 물이 방류되면서 하북성의 보안시와 탁주시, 저조우시 이쪽으로 엄청난 물폭탄이 하늘과 땅에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3m가 넘는 깊이로 이 지역 농경지와 주택이 잠겼죠. 이 피해는요, 작년 연말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고요. 시진핑도 작년 연말에 가서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번째 뉴스로 제가 뽑은 것은 중공의 핵 추진 잠수함 침몰 사건입니다. 작년 8월 21일 오전 8시 30분경 중국 영해인 청도 해역에서 중공 093형 핵 추진 잠수함 417호가 굴곡이 많은 해안선을 따라 운행을 하다가 미국과 미 동맹국 잠수함을 잡기 위해 중공이 설치했던 해저 잠수에 자신들이 걸려서 좌초되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모두 100명의 승조원이 탑승했을 이 핵추진 잠수함은 수백 미터의 쇠사슬로 만들어진 해저 함정에 걸린 상태로 잠수함을 구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갔던 하사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했지만 중공 당국은 도대체 몇 명이 사망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 북경시 여성 1인 독립선언 시위 사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꼽은 이유는 대단한 용기 때문에 그런데요. 2023년 6월 3일이죠. 북경 올림픽 주 경기장 밖에서 한 여성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미국 성조기를 휘두르며 미국 독립선언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붉은 종이를 뿌리다가 제지당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갔고요. 이후 소식은 없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되었던 정기음악 콘서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이 여성은 마지막 날 가장 피크 타임에 북경시에서 1인 독립선언 시위를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꼽았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 줘야만이 이 여성이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번째 뉴스. 서남성 상구시의 14살 중학생 의문사에 만여 명이 넘는 주민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12월 27일이죠. 하남성 상구시 영릉현에 있는 육화원이라고 하는 고급 중학교에 다니던 14살 중학생이 온몸에 멍투성이에서 손바닥은 또 송곳과 같은 도구로 찔려 구멍이 난 채 사망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망을 당한 자살로 위장된 사망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주민들 만여 명이 지난 12월 27일 이후 계속해서 지금도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진상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상구시 영릉현으로 진입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외곽도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도로뿐만 아니고 인터넷과 통신을 끊어서 내부 진압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강제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제가 꼽은 뉴스는 천진시 진남구 벽계원 봉금가든 아파트 단지 긴급 균열 사태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밤 갑자기 이 단지 아파트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도로에 지진이 난 것처럼 쩍 소리가 나면서 땅과 도로가 갈라지고 아파트 건물에도 이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는 등의 층변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또 부실공사와는 또 다른 이상현상인데요. 지진인 줄 알고 놀라 나왔던 주민들은 기겁을 했고요. 이 지역에 약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잠자다 긴급히 야간에 대피를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는 갈라진 집안으로 상하수도관이 터져서 침수가 되었고요. 이 아파트는 총 7,536가구나 되는 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하의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갱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원갱의 남용으로 지하 물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파트가 기울고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주민들은 몇 개월째 귀가하지 못했고 대피소 생활을 했고요. 호텔이나 이런 데서 당국은 철거와 보수 두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2023년 1년간 김상순 TV 채널을 통해서 방송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국의 10대 주요 뉴스를 선별했는데요. 중국의 주요 사건을 거의 다 방송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은 이 10대 뉴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더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김상순 TV 채널에서 모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믿고 듣는 김상순 팟캐스트 채널이고요. 김상순 TV에서는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들의 상세히 영상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공의 관변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중국 국내 10대 뉴스와 중국 국제 10대 뉴스를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름대로 제가 2023년 10대 뉴스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들인데요. 김상순 팟캐스트 이 채널에서는 영상 없이 주로 지금처럼 설명으로 자세히 들으실 수 있고요. 자매 채널인 김상순 TV와 김상순 튜브에서는 관련된 영상과 함께 요약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